안녕하세요. 수중레저 안전가이드 권한나입니다. 체력과 정신력으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과 하나로 어우러지고자 하는 노력은 수중레저에서 프리다이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프리다이빙의 매력은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숨을 참으면서 한계를 극복했을 때 바다와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수중세계를 만나는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맑은 정신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이 따뜻한 동남아나 열대바다에서 주로 매니아층을 중심으로 하던 프리다이빙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많은 사람들이 배우며 즐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력적인 프리다이빙의 세계와 만나볼까요? 프리다이빙용 숨대롱은 스노클링에서 사용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용은 입으로 무는 부분이 좀 더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고 대롱의 길이도 약간 짧은데 쉽게 물을 배출해주는 퍼지 부분이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대롱 부분을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만들어서 매듭 모양으로 접을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용 잠수경은 마스크에 가해지는 수압을 줄이고 압력 평형에 사용되는 공기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잠수경 내부 용적이 작은 제품을 주로 사용합니다. 잠수경은 강화 유리로 된 것을 주로 사용하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플라스틱 제품도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잠수경 렌즈 부분에 스크래치가 쉽게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프리다이빙용 오리발은 높은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길이가 긴 편입니다. 보통은 플라스틱, 유리 섬유 또는 카본 재질로 만드는데 좋은 기록을 내고자 하는 다이버들은 힘이 덜 들면서도 추진력이 좋은 카본 제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리다이빙용 잠수복은 보통 후드가 연결된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온력을 높이고 외부의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오픈셀 재질로 된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다른 수중레저 활동에서와 마찬가지로 잠수복이 크면 압착으로 인한 주름이 생기고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잠수복은 기성품이든 맞춤이든 자신의 몸에 딱 맞는 제품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스쿠버 다이빙과는 달리 프리다이빙을 할 때는 머리부터 거꾸로 입수할 때 웨이트 벨트가 몸에 딱 붙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고무로 된 재질의 벨트를 사용합니다. 또한 수직으로 하강 입수할 때 머리부터 입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평으로 멀리 가기를 할 때 폐로 인해 발생하는 양성 부력을 줄이기 위해서 목에다가 넥 웨이트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리다이빙에서는 물속에서 무호흡 상태로 오래 머물기 위해서 특별한 호흡법을 사용하는데요. 신체에서의 산소 소모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수중 활동이 가능하도록 몇 단계의 호흡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이완호흡은 잠수하기 전에 몸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심신을 편안하고 고르게 가다듬는 호흡법을 말합니다. 이 호흡법은 정신과 신체를 프리다이빙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주고 심장 박동수를 최대한 늦춰줘서 무호흡 잠수 시간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완호흡을 할 때는 무의식적인 초과호흡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1대2의 비율로 맞춰줍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들숨은 4초 동안, 날숨은 7에서 8초 정도의 시간으로 합니다. 이완호흡은 보통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기 전에 약 1분 30초간 진행합니다. 이완호흡이 끝나고 마지막 30초 동안은 최종호흡으로 진행합니다. 최종호흡은 2번에서 3번 정도로 배와 가슴이 볼록해질 때까지 폐에 공기를 가득 넣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들숨과 날숨의 비율이 1대1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최종호흡 마지막에 공기를 폐에 가득 들이마시고 잠수를 시작합니다. 프리다이빙은 무호흡 잠수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이론을 제대로 숙지하고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최소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두통이 발생하거나
또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의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사는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은 양만 하도록 합니다. 다이빙 전에는 당연히 자신에게 적절한 다이빙 계획을 세우고 바다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안전장비도 충분히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인 개인 장비 외에도 부표나 부위, 안전줄을 구비하고 사용하는 중량 벨트는 자신 체중에 적절한 양을 사용하도록 하고 비상시에는 즉시 풀어서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수중 레저 활동과 마찬가지로 프리다이빙도 반드시 짝을 이루어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 도와주며 적절한 응급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다른 다이버를 구조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스쿠버 다이빙을 한 후 12시간 이내에는 프리다이빙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쿠버 다이빙을 한 다음 체내에 남아있는 질소가 프리다이빙에서 몸에 이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프리다이빙 중에는 스쿠버 다이버의 호흡기로 공기를 마셔도 안 됩니다. 프리다이빙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단 한 차례라도 초과 호흡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초과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해서 호흡 충동이 늦게 느껴지기 때문에 산소 결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물속에서는 숨대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수할 때에는 숨대롱을 뱉고 입을 닫은 채로 시작해야 합니다. 스노클 물빼기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숨을 내뱉으면 신체의 산소 분압이 낮아져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수중에서 숨을 뱉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압력 평형이나 부력, 그리고 산소 농도에 영향을 미쳐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중에서 동작을 멈춘 상태로 오래 있으면 호흡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이버가 의식을 잃은 것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수중에서 수평이나 수직 방향을 회전을 할 때는 너무 빨리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강 시에는 바닥을 보겠다고 고개를 들어서도 안 됩니다. 고개를 들면 호흡 충동도 유발되고 또 깊은 수심에서는 압력 때문에 목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수중 레저 활동과 마찬가지로 프리다이빙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전할 때 비로소 가장 즐거운 수중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당연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프리다이빙의 환상적인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실까요?